고정관념과 편견, 현실적 사고. 고정관념과 편견, 고정관념을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확고하게 정하여진 상태라 설명하고 있다. 즉,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어떤 것이라고 확신해오는 생각이다.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너무 예쁜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든가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그 관념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은 변하는 것이어서 문화가 바뀌면 그것도 바뀔 수 있다. 고정관념은 강박관념과 더불어 강박신경증의 징후인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병적인 것만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일 수도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것으로 성, 지역, 경제, 사회적 차이, 인종, 민족, 직업 집단에 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고정관념은 어떤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런 고정관념을 기초로 결혼 문제, 남과 여의 역할,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생각한다면 피차 간의 많은 이견,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미 세상이 크게 변하였고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과 여의 성역할의 차이는 사라져 구시대적 관념이 되었고 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위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남존여비나 남성우월 같은 관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경혼생활에 해로운 강박관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고정관념으로는 남녀평등이나 역할 변화 같은 새 시대의 이념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출은 새 시대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의 생각, 관념을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의식의 전환 없이는 오늘날 젊은 남녀가 조화롭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정관념은 남을 평가하는 데 그릇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겁이 많은 사람치고 무례한 사람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속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관념이 긍정적 면을 내포하게 된다고도 말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사는 긍정,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기에 고정된 관념을 갖는다는 것 또한 어느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일정한 평가의 기준, 척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중 고정관념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선 부정확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게 만드는 편견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편견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비우호적인 태도로 차별을 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여 편견은 고정관념의 부산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 사고, 현실적은 이상적의 반대말로 이해되기 쉽다. 현실적이라고 하여 이상을 버리고 지나치게 현실만을 추구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말은 사전의 뜻처럼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또는 그런 것을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억제하지 말자,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 또는 현실에서 살면서 이상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상을 현실과 잘 조화시키자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혈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을 비롯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사이다.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서와 문화 나아가
성적인 문제에서까지 서로 기대며 주고받는다. 때문에 협력과 의존,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관계이다.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자식, 친지와 이웃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부는 법적으로 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소통에서도 서로 협조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물에 대한 평가에서 착오를 범할 수가 있다. 첫 데이트를 갖고 나름대로 상대를 멋있는 사람 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평가를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착각을 줄이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대가 착각을 깨달을 기회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는 게 좋을 것이다. 더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첫 만남에서 매긴 점수가 아주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것이다. 연애, 사랑이란 부족한 상태인 채로 만나 서로 힘을 합쳐 키워나가는 것이지 결코 완전 무결한 상태로 내 앞에 주어지는 그런 황홀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만남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착각이나 오판을 바로 잡을 기회를 피차 갖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자주 만나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을 그가 알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첫 만남에서 매우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늘 첫 만남에서 일어난 일이나 느낀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앞으로 가능하면 자주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는 등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희망사항을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도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별 말이 없는 걸 보니 재미가 없었나 보죠. 제가 말재주가 없어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했지요. 등 뜻을 물어 상대가 결코 그렇지 않다거나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말하는 등 오해를 풀 기회를 주거나 제의를 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나의 어떤 표현에 사양, 거절을 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 첫 만남에서 완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 파악은 정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상상 내지는 가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가정이 빗나가면 이를 글을 칠 가능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그릇돼 일이 낭패를 보아도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뿐 가정의 빗나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만큼 고집스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이 같은 낭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나의 가정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는 한편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믿는 가운데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객관과 주관 양자가 갖는 각각의 모순을 제3자의 시각, 입장에서 통찰하자는 것이다.